발대식 기념 토크쇼 Let's Be Alongsiders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크쇼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 전쟁 루머를 보니까 전쟁이 난다 하면 40대 이상은 정말 큰일 났다 그러고요. 또 30대는 큰일이네 그러고 또 20대는 그래서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남과 북이 분단된 지 6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남과 북의 이런 20대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통일세대 미래문화 포럼 토크쇼인 Let's Be Alongsiders는 휴전 후 63년 동안 남북으로 분리되어 살아온 남북의 젊은이들이 오늘 이렇게 만나서 과연 대화가 통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체제와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과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말보다는 옆에 계신 분들 소개 말씀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렵게 최근에 탈북자 두 분을 모시고 온 북한 전문 기자, 탈북 5년차 최성국 기자님이 먼저 자리에 계십니다. 자기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탈북 5년차가 됐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경력을 말하면 4.2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만화영화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뽀로로 1, 2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로 왕후 심청을 검색하시면 우리나라 심청전에 대한 전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요. 말하다 보니까 자꾸 제 자랑만 해가지고 어쨌든 괜찮습니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토크가 아닐까. 진짜 남북한의 문화공감 그리고 요즘 신문화 그리고 젊은 목소리 지적이고 젊고 야 아주 딱 적합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진짜 되게 기대를 하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김진아 님도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온 김진아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회계 전문대학을 나왔고요. 저는 최성국 작가님처럼 그런 거창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 여기 와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황나라 씨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 역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에서 오지 않았고요. 저는 대구 출신이고요. 작년에 졸업해서 이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일하고 있는 삼성 SDS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전공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는 됐는데 제가 이런 문화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을 해볼 텐데 자기소개도 끝났으니까요. 우리 김진아 학생, 김진아 씨께서는 왜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 혹시 사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외삼촌이 한국에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취직을 했는데 외삼촌이 행방불명으로 돼가지고 제가 더 발전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머니가 너는 여기는 아무래도 외삼촌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네, 그냥 외삼촌 길을 따라서 가는 게 네가 발전에는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럼 내려와서는 지금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네. 여기 남아 나서는 전공이 뭐예요? 전공도 배운지 네. 전공이요? 네. 공연예술학과에서 지금 뮤지컬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문화적인 어떤 공부를 하거나 뭐 뮤지컬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내가 북에 있을 때와
문화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느낀 점이 있을까요? 우선 북한은 뮤지컬이라는 게 없어요. 북한은 연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연극 따로 뭐 뮤지컬 네네. 따로 있잖아요. 북한은 뮤지컬이라는 게 없어요. 아.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는 대체로 보면은 그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네, 아이돌도 많이 하고, 그쵸? 근데 북한은 딱 정해졌어요. 이 사람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두 개를 같이 네. 하는, 그런 것도 좀 그쵸? 예. 내용적인 부분은 어때요? 소재, 뮤지컬 공연에. 소재는 북한이 좀 여기는 한정이 돼 있나요? 여기는 뭐 사랑 얘기도 많고 하잖아요. 네. 북한은 다 당 국가 수령 그런 한계에서 연극도.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런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뮤지컬을 공부하고 있는 김진아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도,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아직까지는 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진아 학생은 혹시 황나라 씨께 남한의 같은 비슷한 또래를 보면서 나랑 조금 이런 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건 적응하기가 어렵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남한 친구들 많이 사귀어봤죠? 네, 남한 분들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되게 아니잖아요. 네. 뭐를 말을 하는데 이 사람 그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말을 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맞다고 이렇게 머리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경험 있으세요? 돌아서서 나한테 저렇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너 그 말은 그게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툭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앞에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고 뒤에 가서 쟤 저렇다고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네. 조금 솔직하지 못하고 좀 네. 가식적이어 보이는데 또 남한 입장에서 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남한 친구들 입장에서. 일단 저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남한에서는 이제 조금 뭐랄까 체면, 뭔가 관계를 조금 중요시해서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뒤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고 하면 그게 더 나쁜 게 아닌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차이는 어때요? 아무래도 여기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왔더니 너무 그런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그건 가치관의 차이니까 뭐 그 사람이 꼭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놀라거나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두 분 중에? 일단 와서 살아보니까 북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으로 뭘 살 수 있어요? 한 달 월급으로? 그래서 뭐 사야 되죠? 뭐 사면 필요도 못 사니까. 쌀 1kg도 못 사는 정도의 월급인데 쌀 1kg요? 예. 그렇다고 배급을 주지도 않아요. 그저 요즘 뭐 식량이 없다 뭐 어쩌다 해서 다 잘리고 다 장만하면서 해결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네. 일한 것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일한 것만큼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이게 뭐야. 예, 일단 그런 마인드가 바뀌고요. 돈을 벌다 보니까 사람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네네. 생각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구나, 예,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있던 그런 악함, 생존 본능의 그 극단적인 성격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뭐 있어야 뭐 배려심이 있다고 네네. 그 배려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점점 삶이 부유해지면서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 안 좋게 했던 거, 어떤 사람 거 막 떼먹고 나의 생각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후회도 되고 그때로 돌아가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독일 방송 안본작 기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남한에서 살아보니까 좋은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뭐든지 장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뭐 부모, 형제, 친척, 내가 나서 자란 고향 그걸 못 버는 것 외에는 네. 다 좋아요. 그냥 나 혼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 총평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좀 네. 좋습니다. 아. 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저는 5년을 있다 보니까 네. 뭐 프로그램 개발 회사 쪽에서 디자이너로 뭐 2년간 근무도 했었고 방송국에서도 1년간도 근무했었고 이러면서 그 회사 생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일단 회사에 종착하면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봐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서 상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고 고객님 여보세요 하고 얘기하면 회사에서 자기 담당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화는 나한테 딱 돌려집니다. 그럼 내가 바라든 안 바라든 돌려지는 거예요. 내 분야니까. 네. 그럼 제가 상담을 해주면 전화 한참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저희 그 상사분한테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회사로 전화했고 맞냐? 맞다 왜 그러냐고 보이스피싱 아니죠? 그다음에 최근에 저도 들었는데 이 나만의 뭐 패션이라든지 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라마나 음악 이런 게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보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네. 많이 늘어났죠. 아. 네, 지금 북한에도 한류 이런 풍이 네네. 진짜 어마하게 퍼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네, 퍼지고 있고 뭐 20대라면 누구나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뭐 이런 아이돌 그런 네네. 네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지금 한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네.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나만의 음악이나 아이돌들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거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보면 안 몰래 되는데. 네, 아. 몰래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최성구 기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때 북한에서 불법 영화 사이트 판매 왕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류에 조금 일조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요. 네. 북한에서는 불법이었지만 네.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애국자죠. 1등 공신이죠. 한류의 1등 그럼요. 공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류를 설명하자 보니까 요리하기를 하는데 네. 일본에서 컴퓨터를 폐기한 거를 이렇게 버리는데 그거 북한에 들여와요. 그럼 북한에 들여오면 저희는 그걸 속대당 1,000엔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네. 10불이에요. 1,000엔이 10불이었는데 그 속대를 분해하면요 한 대가 삽니다. 그래서 요거를 150불 내지 250불로 파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10불에서 야 강도죠. 10불에서 150불, 250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중국에서 컴퓨터를 들여왔는데 네. 하드 디스크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팔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때 좀 관심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댔는데 여자가 있었댔어요. 걔한테 좀 꼬시느라고 딱 빌려줬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 겁니다. 그 집에서 보자고 걔네 동생은 아주 내 팬이 돼가지고 그냥 남자들 재밌게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돈이 되겠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그거를 가져다가 대량 복사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사해서 파는데 컴퓨터 팔고 그래픽 서비스 해주고 하는 것보다 돈이 더 잘 벌리고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액션 영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액션 영화. 네. 북한은 아무래도 그 좀 투쟁하는 시대니까 그 싸움하는 그죠? 싸움하는 영화가 되게 인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액션 영화를 해서 주니까 아라한 장풍대 작전이라고 네. 그거 예. 아란 장풍 대작전. 보셨어요? 왠지 세대 차이가 예. 제가 어렸을 때 나온 그래요? 영화인 것 같던데 예.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을 달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생각하다가 액션만 730메가로 딱 잘라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CD 한 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았더니요 2,3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겁니다. 우와. 여기서 무슨 1,000만 관객 돌파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굉장하게 벌고 그리고 좀 있다가 막 그 이정현
날개 잃은 천사, 네. 마이클 잭슨 막 이런 네. 또 이런 댄스 문구를 또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댄스만 따로 편집해주고 뭐 음악까지. 어쨌든 그 한류가 네. 한류가 북한에 그냥 다 퍼졌어요. 굉장히 한류가 공감될까요? 아 이거 공감됩니다. 평양하고 지방하고 한 세기 네, 차인데 네. 한류만은 똑같아요. 그래요? 네,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은 충분히 문화적으로 화합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런 한류에 점들이 한해서는 똑같고요. 샀어요? CD 한 잔? 한국 거는 뭐 말도 못하게 비싼 거고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 그건 있는데 그게 15,000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 15,000원이면 몇 년 전에 강도야, 강도. 1,000원을 나보다 또 강도, 다 강도네.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한류가 네. 북한에서도 영향이 크네요. 그러니까 이 CD 라이터, CD RW 이거 CD 복사하는 기계 이걸로 한 400장 긋거든요. 거의 그냥 400장 구매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400장 그래요? 쓰면 돈이 많이 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류를 뭐 중국이나 뭐 성공을 시키면서 남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를 통한 세상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K-팝이나 영화, 드라마, 패션 등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아 씨? 네, 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나오기 전에 그 소녀시대 네. 그 뭐지 이렇게 막 제복 같은 거 입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 소원을 말해봐. 네 맞아요 저거 네. 그거를 봤는데 진짜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 딱 봤는데 그게 소녀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엄마 그게 소녀시대였으니까 아 엄마가 네. 그때는 걔들이 진짜 천사 같더니 네. 지금은 정말 걔들을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지금 그냥 춤도 다 그렇게 따라서 추고 그럼 그런 거에 그래서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는 전혀 거죠? 없어요. 전혀 없는 네.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최성국 씨는 남한의 문화를 빨리 접한 북한의 문화 얼리 어댑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향후에도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가 계속 꾸준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내가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당연한 거네요. 아, 당연한 건가요? 일단 그 한국스러운 게 인기예요. 그냥. 그거는 당연하고 향후는 그냥 한류를 따라가는 거죠. 네네. 이것도 우리 김진아 씨가 대답해 주실까요?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하는 주민들은 몇 %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지 영국 ITN 방송 맹주석 특파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 핸드폰이나 같은 경우도 핸드폰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북한에서요? 네. 근데 평양이나 아니면 국경 지역 쪽에서 네. 아무래도 역시 많이 평양.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70%는 사용하고 70%까지는 아니겠죠? 많이 사용해요. 네, 제가 전국적으로 나온 네. 전국적으로 350만 대 네.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2,300만, 400만 대인데 10% 정도 되겠네요. 300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20대, 20, 30대 젊은이들은 거의 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비싸고 하니까 네.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컴퓨터는 안 했는데 근데 휴대폰은? 지금은 다 하고 있대요. 컴퓨터나 핸드폰은 청년이라면 기본적으로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네. 다 가지고 있는 거로 그냥 청년들 70% 정도는 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면은 진짜 문화적으로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 많이 하는 거는 뭐 여기 남한 청년들도 근데 마찬가지니까. 그게 다른 게 북한 핸드폰은 오직 전화랑 문자밖에 못해요. 여기서처럼 인터넷하고 그런 그래요? 기능이 많지 않아가지고 게임 이런 것도 안 돼요. 카톡도 안 게임은 되고. 있어요. 네, 게임은 있는데 그냥 한두 가지 정도 있고 뭐 카톡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전화, 문자 이게 다예요. 경희대 아카데미 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학생 때 장래 목표를 감사합니다. 세우고 직업을 찾아 방향을 정해 노력하려는 생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진아 씨랑 네, 북한은 잘 사는 분들은 딱 목표를 하고 공부를 시켜요, 대학 때부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몇 프로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오직
그냥 학교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안 하면은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은 막 그 청년동맹에서 잡아가고 하기 때문에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뭐 네.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게 몇 프로 정도 안 돼요. 그냥 간부집 자식이나 돈 많은 집들에서 자식을 네. 목표를 딱 세우고 공부를 네. 시키는 거지. 어. 네. 백성들은 그렇게까지는 막 그래서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진아 씨 얘기를 도우려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바라봐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생활을 모르고 북한 생활을 얘기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좀 팩트를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보면 대학 이제 잘 사는 사람은 목표가 있다. 이건 뭐냐면 거의 세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간부인데 자식도 간부로 키우기 위해서 대학 가라 어쩌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간에서 평양이나 지방의 간부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1, 2%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북한은 농사꾼은 대를 이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 그죠? 예, 농사를 지어야 돼.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군대 갔다가 그냥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가 대학 추천받아서 대학 갔다가 교원이 되는 거예요. 교원이 생산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교원한테 배급을 줘가지고 잘 살면 교원 직업이 인기가 있는데 교원이 그냥 애들 가르치고 애들 걸 뜯어먹어야 되는데 애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원이 인기가 없어지고 어느 날 교원이 장마당에 가죠.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생 뭐 오전에 가르치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뭐 그러니까. 팔고. 아니 선생님이 장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농장원이 교원을 하면 농부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듣던 중에 그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은 군대가 7년인가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13년. 10년에서 13년인데요. 근데 제가 말할 건 못되지만 저는 군사복무 면제 대상이에요. 그 사육 만행아 촬영소에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바쳤어요, 김정일한테. 그래가지고 20대 중반쯤 되면 군대 가면 내가 너무 손해보나, 내 인생이 너무 이건 너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금방 중학교를 졸업하고 세계관이 형성되면서 어이싸 하는 애들한테 군사복무는 최고의 용이고 막 고창하게 막 노래 들려주고 하면 이게 그게 통해 하는데 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먹혀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 가겠다 해서 가요. 그냥 갔다가 당하죠 그냥 거기서. 지방이랑 도시가 다른 게 뭐냐면은 북한은 지방에서 평양 수도로 가려면은 증명서도 떼야 되고 엄청 복잡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게 자주 드나들 수 여기서 뭐 서울에서 대구에 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도에서 저도가 뭐 어떻게 번져지는지 뭐 거기 뭐 하는지 그런 거를 진짜 알기도 힘들고 접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같이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뭐 또 정말 싶을 정도로 또 놀라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질문도 서로 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그런 이질감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같이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남북의 체제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느끼는 몇 가지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능성들이 모이면 태산을 바꾸는 바로 통일의 힘이 될 텐데요. 또 저희가 올바른 대중문화를 키우고 가꾸면 언젠가는 남북의 젊은 세대가 하나로 통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의 주제인 Let's be alongsiders, 함께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인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 함께 가는 친구가 되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2부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토크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자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